바른미래당 대표 손학규로서 각오를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안철수 대표님, 유승민 대표님, 저와 함께 가십시오. 유승민, 안철수라고 하는 두 분의 당 대표와 뜻을 같이 했던 세력들이 통합한 거거든요. 더 이상 자리에 대한 욕심은 없다. 다만 한 가지 꿈이 있다면 대한민국 정치 구조를 바꾸는 것이다. 야권 재편을 통해 내년 총선을 준비하겠다. 안철수, 유승민 모두 함께하면 승리할 수 있다. 어제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이른바 손학규 선언이라는 걸 발표했습니다. 손학규 대표의 이 구상은 당원들을 얼마나 설득했을까요? 특히 그동안 줄기차게 손 대표의 사퇴를 요구해왔던 분 오신환 원내대표를 얼마나 설득시켰을지. 오늘이 내일이군요. 내일이 마침 원내대표 취임 100일이 되는 날이어서요. 오신환 원내대표를 오늘 스튜디오로 직접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신환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벌써 100일 됐어요? 길지 않은 시간인데 저한테는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패스트트랙 사태 직후에 취임을 하셨으니까. 네. 그렇죠? 예. 그때부터 지금까지 쭉 돌아보면 정말 당이 바람잘 날이 없었네요. 네. 당 내부에 갈등도 있었고 또 국회도 계속 제가 이미 원내대표에 취임할 당시에 국회가 파행됐던 시기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뭐 호포회동도 제안하고 또 합의를 이뤄냈다가 또 파기도 되고 뭐 이런 것들을 거치는 과정에서 사실은 좀 짧은 시간이지만 제게는 국회 들어온 이후에 가장 어렵고 힘들었던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일 기억에 남는 일을 하나 꼽아보라면? 그래도 8월 2일 날 어렵사리 이 추가 경정 예산안을 통과시켰던 본회의가 기억이 나는데요. 그날 새벽에 국회가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 방과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 방이 이렇게 나란히 있는데 제가 그 방을 새벽에 한 8번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중재 역할을 하셨으니까. 예. 맞아요. 예. 그렇게 해서 성사시켰던 그 기억. 네. 참 그래요. 그렇게 이제 바람잘 날 없는 당을 당의 원내부를 이끌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어제 손학규 당 대표가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손학규 선언 어떻게 들으셨어요? 대표께서는 늘 하시던 말씀을 이제 조금 더 부연해서 말씀을 하신 건데요. 이제 저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지금 이미 상처가 난 그 메신저로서의 손학규 당대표 체제가 더 이상 국민들에게는 감동이 없다. 이런 말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단을 내려주십사 하는 간곡한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는 거고요. 여전히 제7공학을 연다. 그리고 다당제 체제에 대한 본인의 역할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는데 구성원들, 당원들 그리고 그거와 동의할 수 있는 전반적인 컨센서스를 모아가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혼자만의 당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점에서 좀 아쉬움이 있고요. 여전히 이런 내용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손 대표께서 제안한 혁신위를 우리가 받아들인 거거든요. 근데 그 혁신위가 완전히 아무 역할도 못하고 또 무산됐잖아요. 거기에 대한 또 대표의 책임도 분명히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근데 어제 송 대표는 화해의 손을 내미셨어요. 이제 우리 그만 싸우고 화합하자. 다른 당으로 간다는 생각은 하지 말자. 저부터 당내 통합에 앞장서고 제가 직접 나서서 안철수, 유승민 이 두 분 끌어들이겠다. 그러면 총선 승리 가능하다. 이런 이제 구상이거든요. 아무런 감동이 없죠. 예, 나는 그대로 당 대표 유지하면서 내가 총선을 치룰 테니까 같이 화합하자. 그 말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희생이 없기 때문에 감동이 없다. 모든 걸 내려놓고 원점에서 그럼 다시 우리가 한번 힘을 모아보자라고 해야 그것이 진정성이 있는 것이 지금까지 소위 비당권파라고 하는 수많은 구성원들이 당 대표 체제를 지금 전환시키자라고 요구해 왔는데 그것은 쏙 빼놓고 내가 당대표 계속 할 테니 총선 치를 테니 더군다나 추석 때 10%는 완전히 어디로 갔는지 날아가 버리고. 진짜 그거 어떻게 됐어요? 추석 때까지 10% 지지율 확보 못하면 그만두겠다고 그때 한번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좀 추석이 다가오고 있네요. 온 국민들이 그거에 대해서 다 인식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차례 지금 물타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그것을 번복하는 워딩은 없지만 이미 어저께 선언에서도
내가 총선을 치르겠다라는 것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예, 좀 예. 아쉬움이 크고 실망스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지금 지지율 봤을 때는 뭐 대체로 한 1%대 나오기 때문에 10%까지를 추석 9월 13일까지 올릴 안 되라는 법은 없지만 우리 바른미래당이 1% 나옵니까? 그런 걸로 제가 예, 예. 대충 알고 예. 있어요. 뭐 예. 1~2% 정도. 참 뭐 부끄럽고 송구스러운 마음이 듭니다. 예. 그러면 그때까지 추석 때까지 그 10% 달성 못하면 그만두셔야 한다라는 입장은 그대로 가지고 계시는 겁니까? 근데 본인이 그걸 대국민 선언처럼 약속을 한 것이니까 그것을 지키는 것이 뭐 정책 책임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선 대표께서 본인의 임기는 여전히 남아 있어요. 예. 우리가 물리적으로 그걸 끌어내릴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그렇죠. 뭐 대통령 탄핵하듯이 그런 제도도 없기 때문에. 없죠. 그렇지만 정치는 책임이잖아요. 그리고 지속 가능하게 또 당내 구성원들이 내년 총선을 치를 수 있는 그런 목소리들을 귀 기울이고 저는 그것이 이 선당 후사의 차원이라면 저는 오랜 경험과 경륜을 가지고 있는 선 대표께서 충분히 그것을 지혜롭게 받아들일 수 있을 텐데 그러면서도 또 역할을 할 수 있잖아요. 예.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권한은 전혀 손대지 말아라. 그것이 다당제를 실현시킬 수 있고 제7공화국을 만드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왜 혼자만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지. 바로 그 부분인데요. 예. 손학규 대표는 아니 내가 내려간다고 한들 대안이 있는가? 정말 대단한 대안이 있으면 내려갈지 모르지만 대안도 없는 상태에서 물러나라라고 하는 건 이건 뭐 그렇게 딱 말씀하시진 않았지만 네. 많은 분들이 해석하기로는 공천권 때문에 그러는 것 아니냐 결국 그렇게 지금 손 대표는 받아들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못 내려가겠다. 아니 본인도 공천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어허. 지금 그런 식으로 오히려 말씀하시는 거는 저는 좀 어폐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대안은 있습니까? 손 대표 어쨌든 내려가면? 지금 손학규 대표의 예. 그 얼굴로는 예. 우리가 총선을 칠 수 없다는 게 대다수 구성원들의 목소리예요. 왜? 더군다나 우리 지금 당권파, 비당권파 예, 그리고 예. 한 진영에는 호남의 중진 의원들도 계신데 예. 그분들조차도 모두가 손학규 체제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호남 중진들도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전환시켜서 네, 우리가 소위 작년에 창당할 때, 통합해서 창당할 때의 예. 기본적인 창당 정신에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예. 역할을 해보자. 예. 그때 기대했던 국민들이 여전히 저는 정치적 니즈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실천해보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유승민, 안철수 다 들어오시라. 다 같이 하면 총선 승리 가능하다는 게 손 대표의 어제 손학규 구상인데 그 두 분 반응은 어떤지 혹시 알고 계세요? 일단 유승민 대표의 경우 예. 당권을 장악하거나 그를 통해서 무슨 역할을 하고자 하는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어. 그리고 저희가 얘기하는 거는 선 대표 체제 이후에 예. 유승민 안철수가 전면에 나서서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 적도 한 번도 없어요. 다만 우리가 그 당시에 둘이 가졌던 생각들을 지지했던 그런 그룹들이 예. 결국엔 당을 통합한 거거든요. 예, 예. 그랬을 때의 그 가졌던 창당 정신을 우리가 한번 구현해 보자. 그것이 누가 됐든지 간에 지금의 체제로서는 좀 어렵다라고 판단한 것이 기본적인 전제에 깔려 있는 것이죠. 예. 두 분, 혹시 유승민 대표하고는 전 대표하고는 친하시잖아요. 네네. 어제 그 손학규 구상에 대해서, 손학규 선언에 대해서 뭐라고 하시던가요? 어저께 손 대표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지금 언급은 제가 들은 바는 없고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쭉 지금 지도부 체제를 좀 전환하자라고 하는 것에 뜻을 어쨌든 유승민 대표도 함께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가야 될 방향 그리고 비전과 정책 뭐 이런 것들을 다 함께들 지금 공유하고 논의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 손학규 대표의 어제 말을 들어보면은 다당제, 양당 체제를 극복하고 다당제를 만들자, 선거제 개혁하자는 것으로 우리가 함께 만나지 않았느냐, 함께 네. 합칠 때 네. 그걸 실현하기 위해서라도 바른미래당이 함께 가야 한다. 존재 이유가 거기에 있다라고 강조하시더라고요. 사실 그 부분이 마음에 맞아서 애초에 통합했던 거 아니에요? 이제 그 부분을 저희가 부정하는 것은 아니에요. 네. 근데 다만 그것이 왜 손학규가 당대표 그게 왜 손학규여야 하는가? 하느냐. 리더가? 예. 그것이 오히려 지금 걸림돌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왜 인식하지 못하는지 그 부분이 좀 아쉬움이 있는 거죠. 예.
왜냐하면 선출직의 최고위원들이 모두가 예. 손학규를 뺀 지금 손학규 대표와 나머지 5명이 선출직의 최고위원이잖아요. 예. 그 5명이 모두 거부하고 있어요. 이건 리더십이 이미 붕괴된 것이거든요. 당의 당권이 지금 서지 않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랜 경험과 그 경륜을 가지고 계신 예. 그 손학규 대표께서 정치적 책임에 대한 부분을 한번 깊이 고민해 봐야 될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보는 것이죠. 왜 안 물러나신다고 생각하고 계세요? 비당권파에서는? 뭐 개인적인 뭐 욕심 그리고 본인만이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뭐 그런 오판 뭐 이런 것들이 오판.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아무튼 손학규 대표는 절대 물러나지 않겠다는 뜻을 어제부로 확실히 했습니다. 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물리적으로 끌어내릴 방법 없습니다. 대표 임기 남아 있습니다. 네. 이대로라면 총선까지 가는 겁니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는 뭐 정치는 늘 생물이고 예. 또 새로운 뭐 변화가 있을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거는 예, 이제 예. 지금의 상황에서 서로의 의지를 표시한 것이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호남의 중진 의원들조차도 예. 지금 체제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인식을 공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새로운 길을 지금 찾아보고 또 모든 구성원들과 방법들을 찾아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예. 먼저 당을 나가실 생각은 없는 거죠. 없습니다. 예, 단호하게 없습니까? 이 당이 예, 예, 기본적으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역사를 알면 예. 그 당시는 오히려 손학규 대표가 없었어요. 그렇죠. 예, 없었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오히려 당을 만들었던 구성원들이 배제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어떤 가치와 비전으로 만들었는지를 왜곡해서 지금 전달하고 있어요. 손 대표께서는. 예. 그것을 다시 회복하자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은 이런 불편한 동거가 앞으로도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인데 이런 상황에서 얼마 전에도 그러더니 어제 또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가 러브콜을 보냈어요. 물론 유승민 의원한테 함께 가자고 러브콜을 보낸 거지만 네. 유승민 전 대표로 대표되는 한국당에서 바른미래당으로 가신 분들 전체에 대한 러브콜로 저는 느껴지더라고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뭐 그거는 나경원 대표가 늘상 하던 말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고요. 저는 뭐 큰 의미를 부여하지는 않습니다. 본인의 희망사항일 수도 있고요. 또 본인이 차지하고 있는 당내의 역학 구도 속에서 발언한 부분일 수도 그 있다. 희망사항이죠, 당연히. 희망사항인데 네. 그러면 이것을 받아들이실 생각이 없는 그냥 희망사항일 뿐이다 이 말씀이세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내부에서 싸우고 있는 이유도 예, 예. 우리가 싸우는 것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이미 그냥 선택하고 나갔겠죠. 근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 안에서 우리가 가졌던 생각과 비전과 가치들을 한번 구현해 보자라는 생각을 여전히 갖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 예. 그것은 유승민 대표, 안철수 대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이런 갈등이 조금 지속되고는 있지만 또 새로운 어떤 방법들을 지금 찾아 나가고 있는 그런 과정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결국 총선 가까워지면 보수 빅텐트 차려지고 거기로 합류하시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시나리오들 많이 얘기하는데요. 그 뭐 한국당으로 당을 팔아먹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우리 당내 구성원 중에는 손학규 대표뿐이 없어요. 아무도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는데 믿지 않는 사람은 손 대표뿐이 없는데 그것을 왜 강조하면서 자꾸 그러면서 내가 이 당을 지켜야 된다라고 네. 말씀하시는지 저는 사실 납득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결국은 한국당과 함께하기는 어렵다는 말을 지금 이제 하신 건데 어제 한국당 김문수 뭐 전 경기지사의 네. 발언이 저는 이쯤에서 떠오르네요. 김문수 전 지사가 탄핵에 찬성했던 같은 당 김무성 의원을 면전에 두고 네. 이런 말을 했죠. 앞으로 1000년 이상 박근혜의 저주를 받을 것이다. 탄핵에 찬성했기 때문에. 예, 예. 탄핵에 찬성하셨던 오신환 원내대표는 들으면서 어떠셨어요? 저도 천년의 저주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심지어 사실- 당까지 다르니까 뭐 예. 1000년 더 된다고 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김문수 지사. 저는 굉장히 좀 충격적이었어요. 그러셨어요? 예, 그런 말씀을 하시는 전 지사의 모습도 그렇고 그것이 이제 한국당이 갖고 있는 내재되어 있는 한계구나, 극복하기 좀 어렵구나 이런 모습도 봤습니다. 내부의 정리가 여전히 안 되고 있고 그 틀을 벗어나지 못하면 저는 지금의 한국당 모습, 국민들께 다시금 신뢰를 줄 수 있는 뭐 보수 재편은 물론이고요. 그런 것들이 참 어렵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예. 보수 재편은 이런 식의 사고라면 어렵겠구나. 네. 그러니까 탄핵에 대해 사과하라가 지금 조건이거든요. 말하자면 함께할 수 있는 조건으로서 탄핵에 대해 사과하라가 이제 친박계의 얘기예요. 보수 통합의 어떤 조건.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까? 그 역사를 정확하게 직시하고 지금의 상황들을 우리가 일단은
정면으로 받아들이면서 예.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해 나갈지를 고민해야 되는데 예. 그것을 점체를 부정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좀 어렵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아, 김문수 전 지사하고는 좀 아시죠? 예, 개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자꾸 이러세요? 이렇게 거친 말들을 쏟아내세요? 공개 이거 어떻게 석상에서? 하다가 저기까지 가셨는지 저는 참 이해하기가 어려운데요. 그 과정들은 제가 잘 모르니까. 어쨌든 순간순간 봤을 때마다 계속적으로 극우적으로 이렇게 가는 모습들을 볼 때 예. 정말 좀 안타깝고 실망스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오신한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내일이면 딱 취임 100일입니다. 오늘 함께하고 있는데요. 끝으로 네. 국민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 예, 지금 우리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일본의 경제 보복 그리고 인사청문회 지금 여러 가지 논란 속에서 사실은 우리가 국회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많이 가려져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이 정치가 내부적으로 갈등은 여전히 상존할 수 있지만 예. 그 안에서 그래도 한 단계 조금씩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지금 패스트트랙 법안도 그렇고 지금 해결해야 될 정기국회 준비도 그렇고 인사청문회도 그렇고 국민들께 좀 너무 이렇게 실망만 드리는 부분들이 있어서 정말 좀 안타깝고 아쉬움이 있는데요. 제3교섭단체의 원내대표로서 네. 여전히 그 책임감을 좀 갖고 충실히 국회가 조금 한 걸음 못 나가면 반 걸음이라도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오신한 원내대표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